그날 오후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빛이 낮게 기울던 카페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살피며 앉아 있었다. 소라는 미리 접어온 말을 꺼낼 기미를 실종한 채 컵받침만 돌렸고 진호는 검은 코트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소라의 어머니 이미경은 처음 보는 청년의 낡은 운동화를 한 번, 그의 조용한 태도를 한 번, 그리고 딸의 표정을 마지막으로 훑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다듬어진 단정함으로 두 사람이 헤어지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청년이 가진 것의 부족함이 분명히 놓여 있었다. 말은 공기보다 무거웠다. 소라는 대꾸하려 했지만 돌아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고다서 그날만큼은 덤벙대고 싶지 않았다. 진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말과 달리 어깨는 내려앉았다. 시장은 해가 지면 더 따뜻했다. 노점 천막에서 흘러나온 구수한 김과 익숙한 인사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김순자. 진호의 어머니는 국물을 한 국자 더 끓이며 아들의 얼굴빛을 훑었다. 아들은 별일 없다는 듯 그릇을 놓고 설거지통으로 향했다.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대신 늦은 손님에게 국수를 더 얹어주며 그릇 닦는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섞어내렸다. 시장 사람들은 둘의 호흡을 오래 보아온 터였다. 아버지 없는 집의 한쪽을 오래 버티게 한 건 물처럼 말 많은 위로가 아니라 국물처럼 말없이 데운 시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밤이 깊자 소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경은 의자 등받이에 코트를 걸어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한 말이 옳았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 딸에게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 때로는 목소리를 거칠게 만든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자존심이었다. 딸은 엄마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기류가 흘렀다. 소라는 잠시 동안뿐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식탁 모서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장 반대편 주민센터에는 동네 나눔 기록 사진전이라는 소박한 현수막이 걸렸다.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행사였다. 시장에서 흘러든 작은 기부와 봉사 기록, 무료 급식 날의 사진, 누군가가 남긴 손편지 몇 장이 벽을 채우곤 했다. 순자는 준비위원 한 자리를 도맡아왔다. 올해도 전날까지 익명으로 남겨두었던 몇 장의 편지를 정리해 파일에 꽂아두었다. 그런데 카페에서 돌아온 밤 설거지를 마치고도 가슴이 계속 뜨거워져. 그는 오래 묻어둔 봉투 하나를 꺼내 다시 읽었다. 노란 봉투에서 나온 공책 조각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시장 이모, 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올림. 아이의 글씨는 어눌했고 그 어눌함이 겨울 바람처럼 정직했다. 그는 그 편지를 올해 전시의 한쪽에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익명으로 숨어있던 이름이 어쩐지 이번만큼은 세상 바람을 맞아야 한다고 느꼈다. 행사장에는 이발소의 흑백 사진과 반찬 가게의 분주한 모습, 낡은 라면 박스로 만든 기부함이 찍힌 사진들이 나란히 걸렸다. 주민센터 소장과 동네 상인회장이 어설픈 박수를 이끌었고 사람들이 담요를 나눠 입으며 벽을 돌아보았다. 이미경도 왔다. 미용실 상가를 대표해 겨울 두피 케어 할인 전단을 놓으러 들렀다. 그녀는 스스로도 그런 자리에 종종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걸 잘 안다.
지역의 체면을 지키는 일은 손끝 기술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녀는 벽 한가운데 어린 글씨가 붙은 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구겨진 공책 조각 위에 오래 묵은 파란 볼펜 글씨였다. 시장 이모, 학교 끝나면 주신 따뜻한 국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늦게 와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름은 분명했다. 이소라. 글 옆에는 작은 포장마차 사진과 순자 씨의 국수차가 적혀 있었다. 아래쪽 설명에는 기부자 이름이 덧붙었다. 김순자. 줄바꿈 뒤로 익명 요청을 거두고 올해 처음 공개합니다라는 문장이 더해져 있었다. 현수막 아래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잠깐 낮아졌다. 이미경은 사진에 비친 포장마차의 위치가 어디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매일 오가던 길목이었다. 머리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양손을 모았다가 풀었다. 전단 한 묶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군가는 살며시 주워주었고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눈가를 한번 눌렀다. 사람들이 무어라 수군댔다. 누구를 욕하는 수군거림은 아니었다. 다만 오래된 호의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놀라움이 조심스럽게 퍼졌다. 이미경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제 카페에서 정연하게 놓았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말은 이렇게도 방향을 잃을 수 있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그 시각 순자는 한켠에서 떡을 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승리 같은 것이 없었다. 그저 오래 묻은 고마움이 흙먼지를 털고 햇빛을 한번 봤다는 안도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도는 어제 보았던 아들의 어깨를 조금 덜 무겁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주민센터 복도는 금방 싸늘해졌다. 이미경은 벽 앞에 홀로 남아 편지 조각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는 오랜 시간 전으로 마음을 당겨보았다. IMF 직후 미용실이 겨우 2평짜리였을 때의 겨울 냄새가 다시 코끝에 맴돌았다. 소라가 초등학교를 막 올라가던 해, 그녀는 저녁 손님을 보내고도 집에 들어가기 두려운 밤이 많았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던 반지하. 그곳에서 딸아이의 배가 먼저 울었다. 그때 시장 끝머리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그들을 데려갔다. 달그락거리던 국수 그릇과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다던 한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이름을 물었었다. 순자라고 했다. 손에 난 작은 화상 자국이 늘 뜨거운 것을 다루는 사람의 표식 같았다. 그녀는 그해 봄 몰래 봉투를 하나 써서 포장마차 밑에 두고 온 적이 있었다. 받은 것의 일부라도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투 안의 쪽지에는 되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돌려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 문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붙잡았다. 딸이 커서 미용실을 넓힌 뒤 그 문장은 인생을 모서리에서 잡아주는 말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자주 떠올랐던 만큼 자주 잊기도 했다. 사람은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눈높이를 올려놓고 과거의 떨림을 희미하게 만든다. 어제의 말은 바로 그 희미함에서 나왔다. 그날 저녁 소라는 퇴근길에 시장으로 향했다. 순자 국수 간판 아래 낡았지만 번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주민센터 사진 앞에서 웅크리고 서 있던 어른의 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쪽에 있던 손글씨 몇 장에 잠깐 마음이 붙들렸다.
재료 주문 메모였다. 무 1망, 파 2단, 삶은 달걀 60개. 글씨는 반듯하고 시옷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이 있었다. 어릴 때 받았던 카드 몇 장에 비슷한 모양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자는 소라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라는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오래전 시장 끝에서 자신과 엄마를 보살핀 사람이 혹시 여기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고백 대신 감사를 전할 기회를 오래 찾았다는 말로 마음을 대신했다. 순자는 손을 저었다. 받은 것처럼 준 것뿐이라는 듯 했다. 그녀는 국물을 따라주며 아들이 늦게 올 거라 했다. 소라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썼다. 진호가 들어서자 가게는 금방 좁아졌다. 진호는 소라를 보자 잠깐 멈칫했으나 곧 싱크대로 향했다. 둘은 눈인사만 나눴다. 말보다 그 인사의 온도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녹였다. 한밤중 이미경은 시장으로 향했다. 가게 불이 거의 꺼질 즈음이었다. 순자는 마감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오래 미뤄둔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낮에 편지를 보았다고 말했다. 오해에서 나온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사과의 말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자니 목이 메었다. 순자는 의자를 내어주고 물 한 잔을 건넸다. 이미경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오래전 받았던 선의 일부를 늦게나마 돌려드리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밀어 돌려보내며 글씨 대신 손끝으로 거절을 전했다. 그때의 말처럼 다른 데에 더 써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봉투 위에 손을 얹어 가볍게 눌렀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든 순간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 속 소년이 들고 있는 책 표지. 그 책은 자신이 몇 해 전에 시장 공부방에 기부했던 동화책 세트 중 일부였다. 기억이 한꺼번에 이어졌다. 그녀는 몇 해 전 시장 아이들 공부방에서 어떤 소년에게 손글씨로 편지를 써준 일이 떠올랐다. 책을 오래 보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 문장을 적어주며 이름을 물었었다. 진호라고 했다.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이 또렷해 잘 기억에 남았다. 이미경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그 공부방 진호가 이 집 아들인지. 순자는 놀란 얼굴로 웃었다. 그때 덩치 작고 말 잘 듣던 아이가 바로 이 집의 기둥이라며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진호가 뒷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왔다. 속지 사이에 끼워진 노란 메모에는 분명히 이미경의 글씨가 있었다. 리을이 둥글게 말려 올라가는 모양까지 같았다.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감정은 서로의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다. 이미경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모았다. 부끄러움이 다시 올라왔고 그 부끄러움이 이번에는 따뜻했다. 누구에게도 갚지 못한 은혜가 아니라 서로 모르게 이미 돌려주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깊이 채웠다. 그녀는 낮에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것은 방어였고 오늘의 것은 수용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딸의 방문을 가만히 열었다. 소라는 책상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이미경은 딸의 이불 모서리를 바르게 펴주며 낮의 현수막과 밤의 메모가 같은 문장으로 합쳐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람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지만 그 빚의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날 다시 만나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었다. 다음날 저녁 두 집은 국수집에 모였다. 순자는 반찬통 몇 개를 싸들고 왔다. 김말이와 무조림 그리고 따끈한 어묵국이 작은 전기레인지 위에서 보글거렸다. 진호는 식탁을 펴고 컵을 놓았다. 소라는 물티슈로 손잡이를 닦고 이미경은 서랍에서 오래된 신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의 영수증, 공책에서 뜯긴 편지, 낡은 머리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미경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소라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구석에는 포장마차가 작게 비쳐 있었다. 진호는 그 작은 배경을 오래 보았다. 사람의 삶의 배경으로 들어오는 존재들이 결국은 중심을 만든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미경은 상자 맨 아래에서 얇은 반지 하나를 꺼냈다. 오래전에 급히 맡겼다가 찾지 못한 물건처럼 금이 발에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순자에게 내밀며 말 대신 손을 떨었다. 당시에 갚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고마움의 표식이라고 했다. 순자는 반지를 잠깐 쥐었다가 다시 돌려주었다. 그 반지는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반짝일 때가 더 낫다고, 그 손가락이 누구 것이든 괜찮다고 눈빛으로 전했다. 식탁 위에 어묵국 김이 담장을 낮췄다. 네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시간을 거슬러 조금씩 이어붙였다. 순자는 시장에서 밤새 끓이던 국물의 사연을, 이미경은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버틴 날의 숨소리를, 진호는 자신이 공부방에서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은 날의 감격을, 소라는 병원 실습 끝나고 시장에서 먹던 늦은 저녁의 다행을 꺼내놓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있었다. 대화의 빈칸마다 시간의 실이 스며들었다. 한참 후 이미경은 딸과 청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처음 만난 날의 자신의 문장을 입속에서 조용히 지웠다. 그 자리에 다른 문장을 옮겨 놓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겠다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뜻도 곁들여졌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게 될 때는 고맙게 받을 줄 아는 사이가 되라는 부탁이 뒤따랐다. 그 부탁은 허락이나 반대의 말보다 더 단단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품격이 나온다고 말해왔다. 오늘은 상대의 집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다른 집의 말이 자기 집의 말과 같아지는 순간 두 집의 거리가 짧아졌다. 진호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을 꺼내놓았다.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소라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소라는 그 걱정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스스로도 자신의 내일이 늘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덧붙여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은 겁과 용기가 섞인 색을 띠고 있었고 그 색은 이상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시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동네 합창단이 바위처럼을 부르고 아이들이 만든 쿠키가 빨리 팔려나갔다. 주민센터 벽에는 여전히 나눔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 편지 조각만은 사라졌다. 순자가 소라에게 돌려준 것이었다. 소라는 그 종이를 액자에 넣어 미용실 한쪽에 걸었다. 설명을 적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간단한 액자였지만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멈춤은 기억의 방식이었다. 소문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어제 그 집 엄마가 그 집 엄마를 무안 줬다더라는 식의 자극적인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신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오래 버텼더라는 말이 남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조금 더 느리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다. 미용실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은 손주 얘기 대신 오래전 자신에게 밥 한 끼를 사준 사람을 떠올렸다. 시장 국수집의 단골은 계산대에 동전 하나를 더 얹어두곤 했다. 행사가 끝나고도 벽에는 매달 작은 편지가 하나씩 더 늘었다. 봄이 오기 전 두 집은 아주 작은 약혼식을 했다. 반지는 오래된 상자에서 나와 세 손가락으로 건너갔다. 잔치라기보다 식탁을 나란히 붙여 앉아 밥을 먹는 날이었다. 순자는 튀김을 덜어주며 소라의 눈빛에서 오랜 딸 같은 평안을 보았다. 이미경은 진호의 식사 속도를 보며 오래전 공부방 소년의 조심스러움을 떠올렸다. 그날의 사진을 누군가 찍었다. 사진 속 배경으로 시장 천막에 빨간 줄무늬가 보였다. 배경은 또 한 번 중심을 만든다. 밤이 되어 조용해진 시장을 지나며 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어깨와 어깨가 간격을 재며 붙었다 떨어졌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부끄러움은 어느새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만드는 고마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 사이의 가장 단단한 연결은 큰 사건이나 큰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익명으로 내어놓은 시간을 누군가가 뒤늦게라도 알아보는 순간에 생긴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용실 거울 앞 액자 속 글씨가 은은한 조명을 받았다. 시장 이모 감사합니다. 그 문장 앞에서 누구도 크거나 작지 않았다. 모두가 잠깐씩 서로의 이모이자 조카가 되어 한 동네를 조금 덜 춥게 만들고 있었다.